시도 때도 없이 한국과 미국을 이기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중국이 제대로 망신당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번에도 나 홀로 시대와 역주행하고 있어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었는데요. 한간에서는 시진핑의 뜻대로에서 이룬 성과가 있나? 라는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오며 중국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폭탄만큼의 폭발력으로 중국을 몰락시킬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계 투자금이 이탈의 조짐을 보이자 중국 당국은 서둘러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중국을 탈출하는 자금은 더욱 늘어나고 있어 풍전등화에 놓였다는 분석이 잇따릅니다. 지난 6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5%대 하락률을 보이면서 7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0%대까지 떨어지며 마이너스로 전환되기 일보 직전인데요. 한국과 미국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인플레이션과 사투를 벌이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라 중국의 경고등이 켜진 모양새입니다.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인 소비 둔화로 물가가 장기간에 걸쳐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죠. 지난 7월 10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6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 무려 5.4% 떨어졌습니다. 올해 5월 하락률과 시장 전망치보다도 더 좋지 못한 수치가 나오면서 2015년 12월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떨어지는 폭도 6개월 연속 커져 시진핑과 당국의 선정과는 다르게 중국 경제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주요 산업별로 보게 된다면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되찾으며 석유 천연가스 채굴업의 하락폭이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철과 금속 재련 및 가공,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중국의 대표적인 산업의 하락폭도 상당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전 세계적인 탈중국 기조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중국에서 생산한 상품 수요가 예전만 못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에 이어 소비자 물가지수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처참한 중국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0%로 직전 달과 시장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해당 수치는 지난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결과값으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소문만 무성했던 저성장의 늪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물가가 2%씩은 상승해줘야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처럼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전환을 눈앞에 둔 것은 저성장은 물론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금융자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빠질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현상을 겪는 나라는 시한폭탄이 작동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최근 7.27위안까지 상승해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부동산 버블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 디플레이션 늪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경제 상황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자 외국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커뮤니티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을 망가뜨렸는데 왜 아직도 중국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일까? 무능한 관료들이 중국을 알아서 망하게 하고 있네. 드디어 중국이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등의 의견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시진핑과 중국 당국의 전망과는 배치되는 결과라 이들의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겠습니다. 당초 시진핑과 당국은 강력한 전염병 방역 정책 해제 이유로 올해 중국 경제가 고도의 성장을 할 거라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는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나 뚜렷한 상승을 기록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시진핑과 중국 당국의 예상과는 달리 방역 정책 해제로 인한 리오프닝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리오프닝 효과가 사라짐에 따라 경기 회복에도 어려움을 겪을 예정이라 중국 경제가 완전히 파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중국의 국내외 수요 부진이 생각보다 장기화됨에 따라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반등하지 못할 거란 분석들이 나옵니다.
선진국들의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중국의 수출 지표는 여전히 부진한데요. 여기에 중국이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며 자랑하던 내수 경제 역시 전염병 방역 정책 시행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중국의 앞날은 매우 어두울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런 점은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어 시진핑의 무조건적인 충성만을 하던 중국인들도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선행하는 측면이 있어 조만간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를 전환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어 중국의 여러 물가지표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소비자 물가지수마저 마이너스로 전환된다면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어 시진핑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이렇듯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전 세계는 중국 당국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대규모 경제 부양책을 꺼내들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도 지난달 텐진에서 열린 하게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외부 및 국내 수요가 약세를 보이면서 공장 생산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중국은 내수 확대와 시장 개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밖에도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 180조 원을 조달하고 이를 인프라 등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에 대거 투입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예상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의 기준금리라 할 수 있는 대출 우대금리인 LPR을 10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인하한 이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의 부채 문제가 경기 부양책 카드를 꺼내기 힘든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어 그런 것이라는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이미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또한 지방정부들과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행 시스템의 건전성까지 위협받고 있어 쉽사리 경기 부양책을 꺼내기 힘들 거란 시각입니다.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블룸버그도 부채에 대한 우려로 디플레이션 위협을 막기 위한 정책 범위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 부총재를 지냈던 주민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최근 중국 경제 회복이 지체되는 가운데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많지만 중국 당국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중국 중앙은행이 시행한 통화 완화 정책 역시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과도한 부채 규모로 인해 더 이상의 경기 부양책은 없다는 것을 넌지시 내포한 것일 수도 있어 무능한 경제 정책으로 나라를 파탄낸 시진핑과 중국 당국 앞에 냉혹한 영수증이 도착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수십조 규모의 펀드 자금도 유출될 상황에 놓였으니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을 알게 된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중국이 시진핑 손에 의해서 끝장이 나나보구나. 너무 기뻐서 웃음이 계속 나온다니까. 멍청한 시진핑이 집권한 결과니 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멕시코에 살고 있는데 중국이 사라진다면 한국에 굉장히 큰 기회가 찾아올 것 같아. 중국의 수출 물품을 모두 한국이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으니 말이지. 그래서 나는 한국이 얼른 중국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 중국이 세계 지도에서 사라진다면 평화가 찾아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시위가 발생해서 시진핑을 몰아냈으면 좋겠어. 시진핑은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인물이야. 중국도 디플레이션이 왔구나. 참고로 일본은 30년 고생했는데 중국은 얼마나 많이 고생할까? 내 예상이지만 아마 중국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상으로 디플레이션이 코앞으로 다가온 중국에 대한 외국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